네, 안녕하십니까.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산디지털역에서 스타트업 전문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리사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 나이는 36, 90년생입니다. 대표님, 어쩌다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대학생 때 누구나 직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저 역시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변리사 선배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변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변리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상표 출원 등록 업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음식점들 많이 간판들 보시잖아요. 그런 간판들의 이름을 상표라고 하는데 그런 상표를 등록을 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명륜진사갈비라는 이제 브랜드 아실 거예요. 고깃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인데도 상표권 등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사업을 이렇게 펼치다가 다른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소송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계속 소송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 기업도 상표권 등록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표권 등록은 소상공인 분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표권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이 보잖아요. 가맹점 수가 뭐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상표권 이슈가 낮다라는 거는 그 500개가 넘는 가맹점들의 간판을 교체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표권이라는 거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게 상표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우 중요한 이런 상표권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저희 이제 변리사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변리사하고 변호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변호사랑 변리사 많이들 혼동하시고 구분을 잘 못하실 건데 변호사는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호사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재산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는 게 이제 변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되게 어려운데 변리사도 그만큼 어려운가요? 변리사 시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곳이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은 몇 년을 공부하셨나요? 저는 한 3년 정도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다행히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붙어서 되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분야 중에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전문 특허 사무소다 보니까 특허 업무가 가장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상표도 물론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디자인도 오고 저작권 등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 전문 특허 사무소 대표 변리사이기도 하고 RPS 벤처스라는 투자 회사의 이사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아특허 법률사무소 저희 사무소로 오시면은 특허 등록이나 이제 상표 등록과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업무까지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본이나 이런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 이런 고민까지 함께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먼저 통화로 어떤 니즈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비대면으로 요즘에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무소 방문까지는 이제 많이들 안 하시는데 사무소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 통화나 이메일상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좋은 특허로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저희 변리사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특허로 저희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출원서나 명세서를 작성하시나요? 네, 고객 상담부터 특허 출원 업무까지 제가 다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상담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명세서 작성 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 쪽이다 보면은 법률적인 분쟁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분쟁이 발생할 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앞서 이제 변호사랑 변리사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소송 대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대리권은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이제 소송 대리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과연 이제 이 특허를 정말 침해하고 있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런 업무까지는 진행을 해드리고 실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변호사와 함께 대동을 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상표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상표 침해 이슈로 전화를 주신 의뢰인분이 계셨는데 피트니스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알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상표를 사용하시는 헬스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상표권은 이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은 상표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현재 원활하게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네. 그 이후로 헬스장을 개업하신 분은 똑같은 상표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합의금을 드려야 되나요? 상표를 침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표권의 효력 중에 하나는 상표 사용 금지랑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간판을 내린다든지 이런 사용 금지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상표권 사용을 통해서 발생된 수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수익의 몇 퍼센트를 손해액으로 산정할지 이런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긴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 가능성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특허 가능성이라는 거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의 그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건 간단하게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랑 달라야 되고 그런 기술로부터 조금 더 진보한 기술이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선행 기술 조사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기존의 선행 기술을 봤을 때 이러한 기술이 없거나 진보한 기술적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등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외 출원도 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해외 출원 같은 경우는 해외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그 해외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아 특허 법률 사무소는 각국의 해외 특허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해외 특허도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출원을 원하셨는데 거절됐을 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해서 100% 등록되는 건 아니고 거절 이유 통지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의견서나 고정서를 작성을 해서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서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그것도 재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가 있고요. 이 재산권을 판다는 거는 이게 명의를 이전한다는 개념과 동일하고, 명의를 이전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가치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 금액에 맞는 양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치평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인증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에서 가치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사실 가치평가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양도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에 따라서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값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제가 상표권 명의 이전을 해드렸던 그 브랜드의 가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상표권을 이전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특허도 종류가 많고 상표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분야가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전담 변리사 출신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고,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특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각종 플랫폼 BM 특허라든지 이런 분야, 제가 IT 기술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요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표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중 어떤 고객이 더 많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전문 특허 사무소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고요. 일부 이제 대기업 계열사 분들도 고객사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현대 계열사도 있고 이제 삼성 계열사도 있고요.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도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야기해도 되죠. 뭐 고객사는 고객사니까. 변리사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익 구조는 지식재산권의 절차와도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지식재산권의 절차라는 게 출원하고 심사받고 등록받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고, 변리사의 이제 수익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원할 때 착수금조로 이제 출원 비용을 받게 되고,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거절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거절 대응 비용을 또 받게 되고, 등록을 했을 때 이제 등록 성사금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출원할 때, 심사 받을 때, 그러니까 등록할 때 이렇게 3번의 이제 비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출원에 실패를 해도 보수를 받으시는 건가요? 출원을 한 후에 이제 등록이 안 됐다, 이제 거절이 됐다라는 말씀일 텐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등록 성사금은 받지 못하고요. 출원하고 심사 대응하는 비용까지는 이제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인 사무소를 하고 계시는데 네. 개인 사무소를 하실 때랑 로펌 소속으로 변리사를 하실 때랑 네. 수익 차이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수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소속되어 있을 때 변리사들의 수익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로 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통상 한 5, 6년 차 정도 되는 변리사들의 수익은 대략 1억에서 뭐 1억 2, 3천 정도로 보통 다 수렴을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자기가 더 욕심이 있는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그 정도로 이제 포진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개업 변리사는 천차만별입니다. 개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용을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개업을 할 텐데 이거는 뭐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사실은 그 최소 고용 변리사보다는 좀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정이 좋으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고용 변리사일 때보다 뭐 수익적인 면이나 근무 환경이나 모두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스타트업이 특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시나요? 스타트업 당연히 이제 특허 매우 중요하고 업력이 지금 1, 2년 차냐 아니면 뭐 3, 4년 차냐 5, 6년 차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특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특허나 상표나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도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축 계획부터 어떻게 기술과 접목해서 특허를 구축을 해야 될지 이렇게 로드맵부터 먼저 잘 밑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고 2, 3년 차, 3, 4년 차 이렇게 조금 더 업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런 특허 포트폴리오들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 6년 차 넘어가는 그런 업력이 조금 더 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특허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특허를 보강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도 기술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같이 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식재산권 없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지식재산권 없이 창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내 아이디어를 누구나 써도 된다라는 말과 동일할 건데 그렇다는 거는 경쟁자들이 쉽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고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면은 당연히 특허나 이런 상표권을 확보를 하면서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지식재산권을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도 상표 등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상표권과 내가 상표 출원하고자 하는 그런 상표 이름이 비슷한지 또는 동일한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고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상표 같은 경우는 출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상표들이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은데 자주 실수하시는 사례가 있나요?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많이들 정보들을 교류하고 듣다 보니까 특허에 대한 중요성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특허도 많이 출원하시고 하시는데 특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이제 상표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특허 출원은 많이들 신경 쓰시는데 반면에 이제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제품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되고 상표권 확보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특허나 상표를 등록을 하셔야 되나요? 네, 상표나 특허 이런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를 갖고 있는데 속지주의가 뭐냐면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이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한국에서 상표를 받았다 하면은 그 효력은 한국에서만 있는 거고 해외에서는 이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미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특허나 상표를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시아 특허 법률 사무소는 역시 이제 각국의 특허 사무소와 연계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특허나 상표 등록까지도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명한 기술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서 전문가들마다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자로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례도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I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리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 역시도 AI 자체는 발명자라고 하기보다는 AI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자체가 발명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데 변리사라는 직업도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현재도 여러 이제 직업들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리사의 업무의 일정 부분도 AI 기술로 좀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대체되고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나 상표에 대해서 어떠한 사소한 거라도 궁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등록을 받아야 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은 어느 질문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그거에 맞는 상담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비는 무료죠? 당연히 상담은 무료입니다. 네, 시아특허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항상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